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2편입니다. 자, 2편, 1편을 반드시 보고 오셔야 이해가 빨리 되는데요. 2편은 1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1편의 기본을 이해하셨다면 2편도 거의 거저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줄여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 29조 7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26조 7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 총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청년이 늘고 청년 외가 늘어서 전체가 늘어나는 경우는 1편에서 제가 했습니다. 1편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전체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큰 폭으로 늘고 청년 외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팅을 하면 당연히 또 플러스 2 증가가 나왔겠죠. 요 경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자, 처음 세액공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는 제가 변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처음 이제 시작하니까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하겠죠. 자, 청년이 3명 증가, 청년 외가 2명 증가, 전체가 5명 증가. 제일 먼저 전체가 플러스가 되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아하, 이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됐다면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패스. 자, 일단 플러스 5가 됐기 때문에 3 곱하기 1100 2 곱하기 700. 제가 수도권을 예를 들었습니다. 지방이라면 1200인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청년은 11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비청년은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47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들고 오십니다. 들고 와서 2018년도 세금에서 그대로 4700을 빼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에 방금 계산한 거 4700만 원 요걸 그죠? 4,700만 원을 그대로 2018년도에 이제 세액공제 세금을 이제 마이너스 시키면 되고요. 요 한 번 받은 거는 3번 받는다 그랬죠. 한 번, 2번, 3번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전제 조건은 그죠?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2번, 3번, 3년 동안에 연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2019년도가 왔습니다. 자, 19년도, 18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청년은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외가 1명 줄었네요. 청년은 큰 폭으로 증가, 청년 외에는 소폭 감소. 그래도 네팅을 하면은 그래도 플러스 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3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그래서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죠? 자, 계산하면 그럼 청년이 4명 늘었네요. 4 곱하기 1100 잠깐만요. 이게 왜 3입니까? 자, 요거는요. 전체가 3명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청년이 많이 늘어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증가한 요걸 한도로 한다.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입니다. 4가 아니라 3 곱하기 1100입니다. 청년 외는 마이너스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요것만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3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2019년도에서 세금을 빼주죠. 이게 바로 1차년도 세액공제. 그죠? 1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시면요. 자, 1차년도 세액공제 청년 것만 계산한 거 요거 공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한번 그대로 넘어왔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대로 넘어왔는가 하면요. 전체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가 늘었죠. 왜냐하면 자, 청년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청년 외가 소폭 감소해서 전체는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늘었고 청년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금액이 한 번 더 그대로 넘어옵니다. 2차년도 세액공제는 전체가 플러스이고 청년이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라면은 그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만큼 청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청년 실업이 가장 큰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 세액공제 그대로 4,700 넘어옵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그죠?
8천이죠. 8천만 원을 2019년도에 공제를 받으면 되고요. 2019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연속 또 일단은 적어놓으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록하세요. 2020년도에 가서 그때 어떻게 될지는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전체 틀은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청년이 큰 폭으로 증가, 청년 외가 소폭 감소,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플러스 3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기존의 2년차 세공제, 그죠? 2차년도 세공제 그대로 받아라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 발생한 4,700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1차년도 세액공제는 청년 플러스 청년 외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청년 증가분만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3,300 나왔고요. 4,700은 청년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8,000이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전체가 늘었을 때 청년만 줄지 않으면 오케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두 개 다 늘어서 플러스,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요 경우를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체가 늘은 거. 두 번째, 청년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요 경우라면은 기존의 2년차, 3년차 세액공제는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요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본 거는 청년이 큰 폭으로 늘고 청년 외는 소폭 감소. 그래서 전체가 플러스, 이 경우를 봤는데요. 첫 번째하고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예,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 거, 요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몸 푸는 워밍업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신경 쓰는 시간이 이제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